2017 도지구쇼 대선 상황실 오늘의 의제는요. 스킨십 유세. 좀 전에 이 유담양 사건 이후에 또 스킨십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아주 깜짝 놀랐는데 좀 다른 스킨십이라는 것. 그리고 안유 꿈틀, 안 앤드 유 꿈틀 1타 3표. 이거 어떤 얘기인지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 물어봅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입니다. 대선 4일을 앞둔 오늘 과연 각 후보들은 지지자들과 시민분들을 향해서 어떤 스킨십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대선 후보마다 스킨십 행보와 방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실장이 준비한 내용은 각 후보의 스킨십 전쟁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 D-4 표심 훔쳐라 스킨십 유세 후보별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마치 모델을 연상시키는 듯 런웨이 문재인. 런웨이 문재인. 런웨이라고 하면은 이 모델들이 패션쇼에서 워킹을 하는 그 공간을 말하는데 노은지 기자, 문재인 후보가 뭐 런웨이를 걸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유세 현장에 가보면은 유세 차량이 있고 그 단상이라고 하니까 차량 위에 오르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인파 사이를 뚫고 저 멀리서 이렇게 극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후보가 오면은 옆으로 이렇게 비켜주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높은 단상까지 걸어 지금 오르는 이렇게. 건데, 예,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저 사이를 뚫고 이렇게 걸어와서 단상에 오르는 것까지 상당히 그게 런웨이 같다라고 해서 저런 이름이 붙은 거죠. 런웨이 문재인. 아니, 김병민 의원님. 네. 상당히 런웨이 전략을 쓴다는 거는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뭐 카메라 기자들도 많고 신문 기자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걸 과시하는 것 그런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랬잖아요. 이쯤 되면 제가 대세 아닙니까라고 표현했던 그 말이 떠오르는데 예. 사실 선거 유세 현장을 가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중의 기를 받고 어저께 보도해드렸지만 문재인 후보가 저 많은 유권자들과 한 명 한 명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이 부르튼다고 할 정도니까 지난번 2012년도 선거 때 꼭 박근혜 후보를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어찌 보면 TV 토론 장면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중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기를 받고 뭔가 제대로 한번 이번에는 정말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원의 분위기들을 느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문 후보의 스킨십 전략은 런웨이다. 지금 예. 사진을 보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의상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그럴까요? 자, 문재인 후보는 양복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이번 선거쇼 동안 당 색깔인 잠바를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후보를 드러내기 위해서 후보를 이제 유세를 돕는 분들은 잠바를 입지만은 후보도 안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상황 따라서 잠바를 입는데 안 입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문재인 후보는 아마도 난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니다. 언제 대통령이 될 거야 자신하면서 모두 국민 모두의 뭐 대표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중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정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는 계속 양복만 입었는데 드디어 예. 빨간색 잠바를 입었습니다. 그러네요. 빨간색 아주 드문 모습인데 저거 이제 보수 계층은 이제는 확보를 하고 결집시켜야겠다. 당 색깔 있는 옷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모여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잠바 또는 양복을 입었는데 드디어 이제 위에 색깔은 본인의 당, 국민의당 색깔이죠. 녹색 색깔의 옷을 입었는데 서민수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안철수 후보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신선함입니다. 신선합니다. 근데 신선함은 동전 양면처럼 경륜이 없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동안 신선함이 안철수 후보의 무기였는데 TV 토론을 통해서 그 신선한 민주가 경륜 없음으로 역전됐습니다. 그다음 그 국민들한테는 저 사람이 대체 뭐야 색깔이 뭐야? 이제 제3의 길 노력한 안철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노력하는 안철수의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신선함과 경륜을 넘어선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바로 저 의상으로서 자켓도 아니고 잠바도 아닌 저 의상으로서 이제 들어가게 됐다. 이 모습이 의상을 통해서도 선거 전략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2번 홍준표 후보의 스킨십 전략은 과연 어떤 걸까요? 홍카콜라를 앞세웠던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는 사이다를 외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카콜라에 이어서 사이다까지 접수하겠다는 겁니다. 홍준표 중노년층의 답답한 속을 긁어주면서 뭐 시원한 속풀이를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노은지 기자가 이 부분은 좀 취재했으니까 잘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홍준표 후보의 전략 자체가 보수층 결집입니다. 네. 뭐 사실 보수가 그런 막말을 좋아할까? 뭐 일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말들을 다 쏟아내거든요. 특히 뭐 이제 체제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뭐 친북 좌파 몰아내야 된다. 내가 되면은 뭐 방송국도 없애고 뭐 여론조사 기관도 없애고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계속 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전략인데 뭔가 좀 속 시원할 법한 얘기들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막말이라는 이제 비난을 받다 보니까 캠프에서는 참을 좀 말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할 테니까 대변인들이 할 테니까 후보는 조금 품격을 지켜달라 예. 하다가 이제 막판에는 후보다운 게 좋겠다라고 해서 풀어뒀더니 오히려 요즘에는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뭐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는 참 소탈한 복장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략이 말입니다. 뚜벅이 안철수입니다. 유세차 안 타겠다. 지역과 지역 간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지만 그 지역 안에서는 뚜벅이처럼 배낭 메고 걸어 다니겠다. 아니 윤태구 실장님, 걸어 다니면서 뭔가 시민들을 최대한 한번 간절하게 한번 만나보겠다. 뭐 이런 겁니까? 아까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노력하는 안철수, 초심으로 돌아가는 안철수, 뭐 그런 컨셉이겠죠. 그리고 어제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라이브 중계를 하더라고요. 오후 2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한 7시간 중계했는데 제가 한 30분 정도 봤어요. 역시 좀 자기 물 만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아주 편안하고 좋아 보이고, 저기 이제 뭐 중노년층뿐만 아니라 경북대 후문인가 정문 앞에서는 즉석에서 한 학생들 100여 명하고 간담회도 아니고 토론회도 아니고 상당히 이제 수준 높은 학생들의 질문도 있었고, 거기서 즉석에서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취업 정책이라든지 창업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은 그 대구 동성로 제일 번화가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서문시장에서 뭐 이제 수제비 먹는 거. 예. 그러면서 안 후보가 만보기를 보여주면서 기자들한테 12,000 뭐 몇백 보를 걸었다 이걸 보여주던데, 남은 기간 동안은 안 후보는 저 컨셉인 것 같고 저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 5명 중에서 안철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에이, 선거 막판에 저 뭐 사실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저게 오히려 더 잔잔한 효과를 낳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여성분이 누가 들어와서 봤는데 안철수 후보가 배낭 메고 들어오니까 지금 깜짝 놀라서 주머니에서 직접 뭐 지갑을 꺼내서 뭐 물건도 사고 하는 모습인데, 현장에서 노은지 기자, 안철수 후보의 저 뚜벅이 유세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좋은 편입니까, 반응이? 일단은 운동화로 갈아 신고 신발끈을 메고 걸어 다니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표정이 상당히 편해 보이고, 예. 토론회 때 경직됐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현장에서 봤는데 대구가 어제 30도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더웠대요. 더웠죠. 근데 뭐 이렇게 소매 걷어가면서 이제 걸어 다니는 모습이 후보를 옆에서 보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왜 이제야 이걸 했을까? 진작 좀 하지. 뭐 이런 진작 좀 말들이 하지. 나왔다고 합니다. 예. 토론회 전에 좀 하지.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유승민 후보는 대학가 등 젊은 층을 찾아서 포토타임을 길게 갖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진작에 좀 이렇게 대학가와 좀 수도권을 공략해서 젊은 지지자들을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를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렇죠. 좀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든 대구에서 보수의 아들, 보수의 적자, 대구의 아들 하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지지율을 좀 반전해 보려고 주로 TK 지역에서 이제 공세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지만 지지율이 0%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대구에서의 그 배신자 프레임은 정말 강하거든요. 처음부터 그 전략을 포기하고 본인이 경제 전문가, 안보 전문가라의 강점을 내세워서 서울, 강남, 또 지식인층, 그다음에 젊은 층이 많은 사람들 갖다가 공략했으면 예. 오히려 젊은 보수, 신선한 보수로서 했을 텐데 좀 더 늦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 현재선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상정 후보 한번 볼까요? 심상정 후보를 사실 저는 제일 많이 도와준 게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가 TV 토론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인류적인 이슈, 동성애 문제를 이제 홍준표 후보가 소위 말해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까기 위해서 내세웠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심상정 후보가 소신 발언을 함으로써 젊은 층 상대에 상당한 어떤 그런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략을 계속 나가면서 주로 젊은 층에 있는 거리에서 젊은들이 좋아하는 프리허그. 허그로서 지금 많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각 후보별 스킨십 전략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